김병주 의원 때문에 또 짜증나는 상황에 여기다 또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이 한 명 또 나타났어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분도 최고위원이에요. 전현희 의원. 전현희 왜 저럽니까? 좀 좋게 봤는데 물론 이제 이게 공통점이 털 묻으면 이래요. 그 공통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참 신기해. 털 묻으면 이래. 문털이건 뭐 어털이건 털 묻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고칩니다. 자기 정치예요. 아니 친명 정치인들은 이렇게 나대고 사고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뭐 박찬대 의원 얘기했지만은 그냥 조용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러면서 조용히 좋은 일 하잖아. 한준호 의원 뭐 설치고 다녀요? 이현주 의원은 근데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미국 가가지고 영어도 잘하대요 이현주 의원. 똑똑하게 생겼는데 똑똑해. 막 미국에 무슨 뭐 세미나에 가가지고 뭐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막 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불가분의 관계고 이제 미국 시민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관세 협상을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현주 의원이 뭐 아무도 안 봐요. 유튜브에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관심이 없어. 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 영어로 해서 그런지. 조용히 자기 할 일 하고 있잖아.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어쨌건 뭐 경제 전문가고 영어 잘하니까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이제 학계 사람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한준호 의원이 나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정청래를 비롯해서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털 묻었어 털. 그러니까 친명인 척 했다라는 거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친명인 척 했다. 털 묻은 사람들이 꼭 사고 친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우연이냐고. 제가 볼 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뭐 한두 명 사고 치는 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왜 털 묻은 놈들만 사고를 치는지. 이게 무슨 작전이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오늘 전현희 의원도 여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숟가락을 얹습니다. 예. 이거 잠깐 보시죠. 그 범죄 조직은 단지 캄보디아만이 아닌 중국계 조직이 핵심 배후로서 동남아를 무대로 압력하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참극은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순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원 구출해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된 우리 청년들은 조국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단 하나의 희망을 붙잡고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국가는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국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인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3년간 ODA의 규모는 급증해서 수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캄보디아 방문,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수상한 수억 원대의 기금속 뇌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들 안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 원조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폭력, 그리고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뇌물 공여, 묻지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적인 ODA 원조에 대해서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 간에도 호혜를 배신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의 약속과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에서 우리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지킬 능력과 결단력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것입니다. 무고한 우리 청년들이 국제범죄 조직의 희생양이 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이 땅에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인간적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청년들에게 보장이 되었다면 그토록 위험한 길에 우리 청년들이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점이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우리 청년들이 범죄의 덫에 걸려서 돈벌이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청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현희 최고위원회 저 세상의 입장 발표를 보셨습니다. 복만삼님, 전현희는 발음부터 교정해야 함. 맨날 윤석열 증권, 누가 보면 증권회사 다닌 줄 알겠어요. 지금 윤석열 증권 긁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전현희 의원이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물론 윤석열 정권 때 벌어진 일이고, 윤석열 정권에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사건을 침소봉대를 합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수치예요?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의 수치야? 무슨 수치는 뭐가 수치인데? 이거 어리석은 젊은 친구들이 범죄에 가담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털어먹은 사건인데 그게 무슨 청년의 좋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사지로 범죄로 내몰렸어? 아니, 닦아놓고 그래. 그런 좋은 일자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대포통장 갖다 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전현희 의원. 저건 생쇼잖아. 저거는 욕심에 눈이 먼 젊은 친구들이 범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캄보디아로 가서 범죄 단체,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가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없어갖고 사지로 내몰린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게 무고한 청년들이에요? 뭐 얘네들을 왜 천사로 만들어? 아니,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나는 200만원, 300만원 받고 일 못하겠어. 나는 조폭으로 들어갈래. 나도 한번 건달이 돼가지고, 형님 소리 들으면서,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어. 뭐 이러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건달이 되는구나. 뭐 이런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적당히들 해야죠, 적당히들. 이 친구들은 계도의 대상이고 교화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가 젊은이들한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벌어지는 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범죄자는 한 명도 없는 거네.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제가 돈 좀 벌어보려고 한 달에 1,000만 원 쉽게 벌고 싶어서 제가 사기를 좀 쳤습니다. 예, 저는 좀 쉽게 일자리가 없어서 저는 절도를 좀 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도 뭐 무고한 피해자인 거예요?
아니 이거는 완전히 범죄자들을 미화하는 거잖아. 이게 미화할 일이냐고. 지금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은 뭐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무슨 치욕이에요. 어느 나라나 범죄는 있는 거지.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범죄 저질렀다라는 게 쪽팔린 거지 우리가. 응? 그냥 쪽팔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 돈 뜯으려고 중국 놈들 뭐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범죄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돈은 벌지도 못하고 예? 두들겨 맞고 뭐 이러고 왔다. 이게 쪽팔리다. 우리 애들 왜 이러냐. 뭐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쪽팔릴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치욕이야. 어?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자기 정치하려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나라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재명 정부가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윤석열한테 책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집권한 정당은 이재명 정부잖아. 그 이재명 정부가 이걸 빨리 해결을 못하면은 나라로서의 자격이 없는 뭐 그런 문제입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이태원 사건이야 이게? 그런 건 무고한 피해자들이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는 무고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밖에 더 돼요? 자기 정치하려고? 왜 저런 소리 하겠어요? 저는 전현희가 김병주나 전현희나 똑같아요. 다 이게 지금 보면 사고 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끄러운 사람들의 공통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저게 진짜 진정성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라면은 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죠. 응? 이해를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고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미화하고 범죄자들을 미화하고 범죄자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 아니 60명이 저는 전현희 의원도 이게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60명이 귀국을 했는데 다 경찰서로 갔어. 그런 상황을 몰라요? 전현희 의원? 아니 모르진 않을 거야.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그럼 알면서도 저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했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전현희 의원이. 그럼 이건 진짜 나쁜 거야. 이거는 악질인 거예요. 그리고 뭐 국가로의 자격이 없다라는 둥.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군대를 보내재.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이 범죄자들을 막 비호를 해. 옹호를 해. 그리고 막 결탁이 돼 있어. 범죄 조직들하고.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우리 한국민들, 한국인들 구출하는 걸, 송환하는 걸 방해를 해요, 막. 예? 그러면은, 군사작전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자들하고 결탁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구출작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면 군사작전도 검토를 할 수 있죠. 왜 못해? 진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갔다 돌아왔어요 지금. 갔다 왔어. 김연아 외교부 차관이 대응팀 이끌고 가서 캄보디아가 잘 협조해가지고 60명 데리고 오고 아직까지 이제 그 감금 상태에서 석방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열심히 찾고 있어요. 선거님 멍쩔레의 지선을 앞두고 지편 만들기 작전에 낚여든 것 같아요. 멍청 의원들 하나둘. 아니 근데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야. 며칠 됐어요 지금 이게. 외교부가 들어가가지고 캄보디아 당국하고 협의한 게 지금 며칠이나 지났냐고. 캄보디아가 무슨 죄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 그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1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1000명. 그 1000명을 며칠 만에 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냅니까? 다 찾아가지고?
이런 상황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몰랐다면 이상한 사람이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놓고 우리 정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공개적으로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에 자격이 없다라는 둥 이따위 개소리 합니까? 군대를 보내 누가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그럼 거기를 캄보디아에 군대 보내면은 그 뒤에 벌어질 외교적 문제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 그리고 군대를 보낼 이유도 없고 보낼 필요도 없다라는 걸 저는 전현희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쇼하는 거라는 거야, 저것도. 그냥 군대를 보내서라도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지금 군대가 왜 가냐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랑 잘 협조해가지고,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쇼를 하는 거지. 이게, 지난주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건 초기에 우리가 정 안 되면 군대라도 보내자. 근데 이미 우리 대응팀이 캄보디아 당국하고 잘 협의하고 마무리 짓고 돌아온 상황에 군대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들끼리 저는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아까 당나라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위원이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군사조치 발언을 하니까 원내대표가 발언 신중해야 된다. 김병주 군사조치는 고려 대상 아니다. 고려 요소 아니다. 아니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런 발언을 최고위원이면은 당의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이. 그러면은 야 캄보디아에 군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벼운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실제 이런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이면은 뭐 막 떠들 수 있지. 야 막 군대 보내자 뭐 안 되면은 뭐 저기 뭡니까 마동석이라도 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우린 집권 여당이야 지금. 근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군대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그러면은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당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정리된 발언을 해야지. 근데 최고위원이 발언하자마자 원내대표가 까요. 예? 원내대표가 까.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깐 게 아니야. 김병기 발언 신중해야 된다. 김병주 군사적 조치는 고려 요소 아니다. 아니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지도부가.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아니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회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쯤 되면은 최고위원회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SNS에 뭐 제가 이제 저는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 이제 절반이 사퇴를 하면은 비대위로 가요. 예, 비대위로 가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현실성이 없어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그닥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상황은. 저도 이제 당원 투표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도움이 안 되냐? 당에서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 예, 지방선거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물론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비대위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당원 주권 민주주의니까 당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양새가 보기 좋다. 예, 저는 뭐 그쪽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 문제는 뭐 언급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가 볼 때는 전현희, 김병주, 다 자기 정치하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여자 정청래, 군인 정청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퇴하겠어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야 이거 정청래 안 돼 이거. 이러다가 민주당 망해. 이러면서 최고위원 배지를, 최고위원 명패를 던질 수 있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 푸름선님, 털이 날려서 알러지인지, 떡내 바이러스인지, 예. 최고위 두 인간 감염돼서 좀비가 된 듯. 근데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은 최고위원을 뭐하러 만드냐 이거예요, 저는. 당에서 이렇게 정리 안 된 발언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제멋대로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회 있으면 뭐예요 이게?
당 지도부를 만들자라는 건 당원의 의사를 통일적으로 당 지도부가 총괄해서 하나의 팀으로 당을 이끌어달라 이런 뜻이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뭐하러 당이 필요하냐 이거지 제 말씀은. 있으면 뭐합니까 최고위원회가.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정리 안 된 당나라 당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이게 저는 정청래 책임이라고 봐요. 일단 정청래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들도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청래 리더십 문제예요. 통제를 못하잖아. 추미애 보고 법사위 시끄럽게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그날로 바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애들은 신났어. 추미애 프레임으로 뭐 추미애 방지법을 만든대요.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또 설치고 있어. 환장하는 거지. 계속 추미애. 그러니까 추미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추엄마?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그렇게 부른다대. 예? 추미애 엄마라고 그러나요? 예? 추마마?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가 이제 장동혁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예? 막 흐뭇하잖아. 저는 장동혁하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 중에 장동혁하고 김민수가 제일 좋아.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보면 막 행복하잖아. 잘한다 동혁이. 다음 주에도 윤석열 만나러 가라. 김민수 잘한다. 계속해서 내라 옹호해라. 이런 느낌을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정청래나 추미애를 보면서 출애한 이 의원들을 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야. 저희들하고. 우리가 장동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하고 추미애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2명이지. 우리는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정청래, 김병주, 전현희, 추미애. 게다가 이게 무슨 뭐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이 정청래 바이러스가 민주당에 쫙 퍼지고 있어 지금. 계속 감염자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조털래 강 이때만 해도 원래 이제 친문들만 뭐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어. 이 자기정치 바이러스가. 정청래의 자기정치 바이러스에 너도나도 감염이 돼가지고 이거 뜬금없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겠어.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은 진짜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현희가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하냐면은 서울시장 아까 이제 다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저렇게 뻘짓하는 사람들, 똥뻘차는 사람들의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야.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털 묻은 사람들, 털 묻은 사람들 다 그러잖아. 다 털 묻었잖아요.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김병주 공통점이 털 묻은 거예요. 털 묻은 거. 최강욱, 최혁진, 민주당이건 조국당이건 이문정, 박은정 그동안 사고 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공통점이 털 묻은 거야. 공통점이 다 털 묻었어. 여러분들이 짜증나게 한 사람들. 그리고 저는 아예 지금 정치 분석을 하는데 너무 쉬워요 이게. 정치 분석이 왜 쉬우냐면은 정치 평론하는 게 너무 쉬운 게 일단 털 묻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털 묻었다 그러면은 의심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의심을 해보면은 대체로 그게 정답이야. 다 이유가 있어. 털 묻은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럼 그 좋은 일도 저는 믿지를 않아요. 잘한다 안 해 이제는. 털 묻은 사람은 일단은 의심한다. 이게 제가 정치평론의 노하우예요 지금. 최한욱의 정치평론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가 이런 원칙이 뚜렷해서 그래.
털 묻은 놈은 의심부터 하자. 예?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슬로건이 있었잖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는 털 묻으면 다시 보자. 이게 제 정치평론 철학입니다. 그래서 털 묻은 놈은 의심부터 하고 보는 이 병이 제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거의 정확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털 묻으면 이상하다. 이건 틀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출마 예정자들, 출마하려는 사람들, 지금 사고 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야. 자기 정치적인 어떤 야심이 있는 사람들. 그 추미애 경기지사 얘기 나오죠. 김병주 경기지사 얘기 나오죠. 전현희 서울시장 얘기 나오죠. 출마를 뭔가 계획하고 있거나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 바이러스라고 저는 보는 거야. 자기 정치의 목표가 뚜렷한, 욕망이 뚜렷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눈깔 뒤집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안 보이고, 그죠? 박지원. 예, 이유님이 박지원 써주셨는데. 박지원 국회의장 얘기 나오잖아. 박지원도 털 묻었죠? 털 묻었는데 뭔가 출마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100%예요. 지금 전현희 의원도 뭐 저러면서 마치 청년들을 본인이 엄청나게 배려하고 생각하는 척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장 선거 나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 나오고 싶어가지고 캄보디아에 무슨 군대를 보내자 이런 말을 하면 캄보디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우리하고 무슨 적대 국가예요? 그리고 ODA를 다 철회하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캄보디아에서 아니 니네가 씨발 주겠다고 해놓고 그래? 그럼 우리도 들이받지 뭐.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반한 감정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야. 반한 감정. 그래갖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대응을 좀 미흡하게 한 점은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린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도 피해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캄보디아도 피해자 아니냐. 그러면 캄보디아하고 잘 협조해서요. 이 기회에 오히려 캄보디아하고 대한민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게 외교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진두지휘하면서 캄보디아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거기다 군대 보내자, ODA 다 취소하자 이렇게 불을 질러버리면 캄보디아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선거 나가고 싶어갖고? 그러면 공천 될 것 같아? 우리 당원들이 다 바본 줄 알아요?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김어준이 뭐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당원 주권 민주주의 시대가 와서 당원들이 이제 공천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 우리 당원들이 다 개돼지여가지고 김어준이 방송 보고 김어준이 가자 그러면 그냥 들쥐처럼 다 따라가고 이런 당원인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작은 채널 가지고 김어준이랑 3년 동안 싸우고 앉아있는데 한 번도 김어준이 이긴 적이 없어요. 지난 당대표 선거 빼놓고는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 뭐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병립형 연동형 제일 대표적인 거죠. 총선 전에 병립형으로 갈 것인가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전체 유튜버들 김어준뿐만 아니라 민주진보진영 전체 유튜버들이 정청래랑 짜고 병립형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연동형 주장한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갔습니까? 연동형으로 갔고 그 결과 민주진보진영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문제도,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도 그랬죠. 다들 연임 반대했습니다. 이른바 친명 스피커였다라는 이동영이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반대했어요. 연임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결국 연임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빨리 끌어내고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겁니다. 김어준이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 정치가 흘러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즉 무슨 얘기냐, 옳은 방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 당대표 선거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 민주당 선거에서, 당내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우리 최한옥TV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당내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있습니까? 다 최고위원 만들었잖아. 근데 딱 한 번 진 거예요. 딱 한 번.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딱 한 번 진 거야. 그래서 마치 민주당 당원들이 김어준의 말을 무슨 맹신하면서 김어준을 숭배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건 족바들. 족바 뭐 한 3%. 걔네들이 그러면 김어준이 하늘이지. 문바 족바 3%입니다. 근데 이게 시끄러우니까, 말이 많으니까 그냥 시끄러우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3% 보면 돼요. 얘네들 빼놓고 나머지 당원들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정청래가 대통령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우리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한테 붙은 사람 누군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본인들이 저는 서울시장 출마하고 경기지사 출마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출마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정청래하고 짜옹해가지고 쇼나 하고 있고 쇼질이나 하고 있고 이런 정치에 우리 당원들이 환호할 것 같습니까? 저야 단언하건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김병주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은 절대 경선에서 못 이깁니다. 절대 서울시장 후보 될 일 없고 경기지사 후보 될 일 없어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절대 경기지사 후보 될 일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